노다지 썰전. 오늘 이야기해 볼 회사는 토비스입니다. 어떤 회사인지 좀 생소한 분들도 계실 텐데 주력 사업이 아주 명확하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우리가 라스베거스나 마카오, 카지노에서 보는 그 슬롯머신용 모니터고요. 또 다른 하나는 자동차에 들어가는 중앙 디스플레이 같은 전장 부품이죠. 그런데 이 두 사업이 동반 성장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이 저평가라는 꼬리표가 붙어 다녔습니다. 그래서 토비스가 꺼내든 카드가 바로 인적 분할입니다. 이게 좀 어려운 말일 수 있는데 아주 쉽게 말해서 회사를 그냥 둘로 쪼개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 주주들이 두 회사의 주식을 원래 가진 지분율대로 똑같이 나눠 갖는 방식입니다. 사업부를 떼서 자회사로 두는 물적 분할과는 달라서 주주 가치가 희석될 우려가 적죠.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인적 분할이 과연 토비스의 가치를 끌어올릴 최고의 한 수가 될 것인지 아니면 오히려 불확실성만 키우는 선택이 될 것인지 제대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저는 이번 분할이 각기 다른 두 사업에 제각기 맞는 옷을 입혀서 이 숨겨진 가치를 제대로 터뜨릴 아주 전략적인 결정이라고 봅니다. 네. 그 논리 자체에는 저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현재 회사를 둘러싼 외부 환경이 너무 안 좋습니다. 특히 그 미국의 관세 문제 같은 핵심 리스크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단순히 회사를 쪼갠다고 해서 시장이 저절로 가치를 재평가해 줄 거라는 기대는 글쎄요, 너무 순진한 발상 아닐까요? 저는 분할 과정의 불확실성까지 고려하면 오주녀 독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입장을 먼저 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토비스의 인적 분할이 선택이 아니라 이건 필수였다고 봅니다. 두 사업은 물과 기름처럼 본질적으로 섞일 수가 없습니다. 비유하자면 토비스는 지금까지 한 몸으로 마라톤과 100m 달리기를 동시에 뛰려고 했던 셈이거든요. 전장 사업은 마라톤입니다. 수천억 원의 설비 투자, 즉 캐펙스를 꾸준히 하면서 길게 보고 달려야 하는 대량 생산 체제가 핵심이죠. 반면에 카지노 사업은 100m 스프린트예요. 고객사마다 다른 요구에 맞춰서 빠르게 신제품을 개발, 즉 R&D를 해서 내놓는 다품종 소량 생산이 생명입니다. 이 두 선수가 한 팀에 묶여 있으니 이게 서로 발목을 잡는 형국이었던 겁니다. 특히 억울했던 건 전장 사업이죠. 2024년부터 드디어 안정적인 흑자를 내기 시작했는데도 시장은 토비스를 여전히 카지노 회사로만 봤습니다. 전장 사업의 성장성이 카지노라는 그늘에 완전히 가려져 있었던 거죠. 이번 분할은 바로 이 전장 사업의 진짜 가치를 시장에 제대로 증명할 기회라고 봅니다. 카지노는 일본, 중동 같은 거대한 신규 시장이 열리고 있고 전장은 콘티넨탈 같은 세계적인 고객사를 뚫으면서 성장 엔진을 이미 달았거든요. 이제는 각자의 트랙에서 마음껏 달리게 해줘야죠. 비유가 아주 흥미롭네요. 마라토너와 스프린터. 그런데 저는 그 진단부터가 조금 잘못됐다고 봅니다. 토비스 주가의 발목을 잡았던 가장 큰 원인이 과연 섞여 있는 사업 구조 때문이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핵심은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부과하는 글로벌 관세 이슈였습니다. 이건 인적 분할과는 아무 상관없는 외부 변수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회사를 둘로 쪼개든 셋으로 쪼개든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분할 후에 남는 카지노 회사도 새로 생기는 전장 회사도 결국 이 관세 리스크를 똑같이 안고 가야 합니다. 실제로 2024년 3분기 실적이 시장 기대치를 밑돈 것도 바로 이 관세 영향 때문이었고요. 게다가 인적 분할이라는 과정 자체가 결코 순탄치만은 않습니다. 거래소 승인부터 주주 동의까지 그 과정에서 수많은 잡음이 생길 수 있고 이건 고스란히 기업의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마지막으로 전장 사업의 수익성, 이걸 좀 냉정하게 봐야 합니다. 흑자 전환, 물론 대단한 성과죠.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이익률이 아직 10%를 간신히 넘는 이른바 하이싱글에서 더블디짓 초반 수준입니다. 앞으로도 대규모 설비 투자가 계속 들어가야 하는 사업에서 이 정도 마진으로 이제 완전히 자립해서 홀홀 날아갈 수 있다고 말하기엔 너무 이르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로 그 지점이 오늘 토론의 핵심이겠네요. 인적 분할이 과연 최적의 해법인가? 저는 그렇다고 확신합니다. 말씀하신 관세 이슈,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건 외부 변수일 뿐이고 기업이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의 카드를 먼저 써야죠.
두 사업을 독립시키면 경영 효율성이 극대화됩니다. 카지노는 높은 이익률을 바탕으로 R&D와 엘리드 같은 신사업에 과감히 투자하고, 전장 사업은 이미 확보한 수주를 믿고 대규모 설비 투자를 집행하면서 성장에만 집중하는 겁니다. 각자 잘하는 것에만 집중하니까 성장 속도가 지금보다 훨씬 빨라질 수밖에 없죠. 시장의 시선도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분할 후 남는 카지노 회사는 고수익 안정성장주로, 새로 생기는 전장 회사는 미래가 확실한 고성장주로 각각의 매력을 뽐내게 되겠죠. 그러니까 1 더하기 1이 2가 아니라 3이나 4가 되는 효과가 나타날 겁니다. 합산 시가총액이 지금보다 훨씬 커질 거라고 보는 이유입니다. 잠시만요. 그 1 더하기 1이 3이 될 것이라는 청사진이 너무 장밋빛으로 만들립니다. 저는 논리보다 타이밍이 문제라고 지적하는 겁니다. 고객사들이 관세 리스크 때문에 주문을 줄일까 말까 눈치 보고 있는 상황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런 외부 압력이 여전한데 굳이 지금 분할을 서두르는 게 과연 최선일까요? 오히려 지금처럼 안정적인 현금 창출원인 카지노 사업이 이제 막 본궤도에 오르기 시작한 전장 사업을 뒤에서 든든하게 밀어주는 현재 구조가 더 안정적이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이제 막 걸음마를 뗀 전장 사업을 갑자기 너 혼자 벌어서 살아남아라 하고 시장의 정글에 던져놓는 셈이 될 수도 있거든요. 분할은 결국 각자 도생의 리스크를 지는 건데 과연 전장 사업이 단독으로 시장의 혹독한 평가를 견뎌낼 체력이 되는지 저는 아직 물음표가 남습니다. 그건 전장 사업의 잠재력을 너무 과소평가하시는 것 같네요. 그 부분은 잠시 후에 더 깊게 다루기로 하고요. 먼저 카지노 사업부터 확실히 짚고 넘어가죠. 안정적인 캐시카우를 넘어 재성장할 수 있는가? 제 대답은 물론이다입니다. 근거는 명확합니다. 첫째, 모니터 교체 주기가 보통 3년인데 팬데믹 때문에 미뤄졌던 교체 수요가 2026년부터 폭발적으로 터져 나올 겁니다. 이것만으로도 실적은 눈에 띄게 좋아질 겁니다. 둘째, 정말 거대한 신규 시장이 열립니다. 2030년 문을 여는 일본 오사카 카지노는 단일 리조트 투자 규모만 10조 원이 넘습니다. 역에 들어갈 슬롯머신이 몇 대겠습니까? 또 2027년에는 중동에도 초대형 카지노가 들어서죠. 토비스의 핵심 고객사들이 이 시장들의 메인 공급사로 들어가는 게 거의 확정적입니다. 이건 막연한 호재가 아니라 보장된 미래 매출에 가깝습니다. 신규 시장 개척이라는 재료가 있다는 점, 네, 그건 저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 이면의 구조적 리스크를 너무 쉽게 보시는 것 아닙니까? 토비스는 글로벌 1, 2위 슬롯머신 업체에 대한 매출 의존도가 절대적으로 높습니다. 물론 안정적인 공급처를 확보했다는 건 장점이죠. 하지만 동전의 양면처럼 이건 소수의 핵심 고객사 기침 한 번에 회사 전체가 독감에 걸릴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최근 관세 문제로 고객사들이 주문을 보수적으로 바꿨을 때 실적이 흔들렸던 것처럼요. 예기치 못한 변수가 생겼을 때 충격파가 다른 기업보다 훨씬 클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신규 시장이 열린다고 해도 이 본질적인 리스크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점이야말로 리스크가 아니라 토비스의 가장 강력한 경제적 해자라고 봅니다.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시장에서 세계 1, 2위와 수십 년간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는 건 엄청난 경쟁 우위입니다. 특히 돈이 되는 프리미엄 시장, 즉 화면이 휘어진 커브드 모니터나 대형 모니터 시장에서는 토비스가 압도적인 세계 1위입니다. 일반 제품보다 2배, 3배 비싸고 마진도 훨씬 좋은 이 시장을 꽉 잡고 있으니 소수 고객사에 의존하더라도 높은 수익성을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에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신사업이 붙고 있습니다. 바로 LED 디스플레이와 캐비넷 사업이죠. 슬롯머신의 화려함을 극대화하는 이 LED 제품에 대한 고객사들의 반응이 폭발적이라서 2025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실적에 기여할 겁니다. 저는 3년에서 5년 뒤 토비스 카지노 사업의 모습은 지금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커져 있을 거라고 봅니다. 말씀하신 신사업의 잠재력, 저도 기대는 합니다. 하지만 기대와 현실은 냉정하게 구분해야죠. LED나 캐비넷 사업은 이제 막 씨앗을 뿌린 단계입니다.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하지만 시장 반응이 정말 예상만큼 뜨거울지, 수익성은 얼마나 나올지 모든 게 아직 미지수입니다. 이 기대감이 주가에 너무 과하게 미리 반영될 가능성을 경계해야 합니다. 안정적인 기존 사업에 더해서 아직 검증되지 않은 신사업의 성공까지 미리 확신하고 베팅하기에는 너무 이르다는 거죠.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논의의 중심을 전장 사업으로 옮겨보죠. 과연 이 사업이 단순히 흑자를 내는 수준을 넘어 그룹의 핵심 성장축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이 질문에도 한치의 망설임 없이 그렇다고 답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미래가 숫자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확보한 수주 잔고만으로도 2027년에서 2028년까지의 성장 그래프는 우상향으로 확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저는 콘티넨탈의 공급을 시작했다는 뉴스를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이건 단순히 고객사 하나를 더 뚫은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자동차 부품업계 명품관에 입점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콘티넨탈에 납품한다는 건 기술력과 품질에 대한 글로벌 보증소표를 받은 셈이라 다른 유럽 외송차 업체들을 공략할 때 게임의 난이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기에 커브드 디스플레이 기술력 같은 높은 진입 장벽, 한국과 중국으로 생산 기지를 나눠 놓은 안정성까지 더하면 경쟁사들이 쉽게 넘볼 수 없는 성을 쌓았다고 봐야죠. 그 주장에도 설득력이 있습니다만 다른 각도에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2027년이 성장의 정점이 될 것이라는 전망. 그 말은 뒤집어 보면 그럼 2028년 이후에는 뭘로 먹고 살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져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 전장 사업의 전방 산업인 자동차 산업은 경기에 극도로 민감합니다. 아무리 수주 잔고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도 글로벌 경기가 꺾여서 사람들이 차를 안 사면 완성차 업체들은 생산량을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수주 잔고가 미래 실적을 100% 담보하는 마법의 문서는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리스크는 충분히 관리가 되고 봅니다. 토비스는 특정 완성차 업체 하나만 바라보는 구조가 아니거든요. 콘티넨탈을 뚫었고 스텔란티스 같은 새로운 고객사도 계속 확보하면서 위험을 분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간과하는 게 있는데 토비스는 과거 휴대폰 부품 사업을 20년간 해오면서 쌓아온 기술력과 대규모 양산 관리 노하우가 있습니다. 이게 전장 사업에서 그대로 발휘되고 있는 겁니다. 독일 콘티넨탈의 그 까다롭기로 소문난 품질 인증을 통과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토비스의 기술 레벨은 증명된 겁니다. 한번 이 명품관에 발을 들이면 웬만해서는 쫓겨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좋은 자리를 차지하게 될 가능성이 높죠. 기술력은 저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신규 고객사가 실제 실적에 얼마나 귀여워하는지는 냉정하게 봐야 합니다. 콘티넨탈향 공급은 2024년 10월에 막 시작했고 스텔란티스 쪽도 2025년 1월부터입니다. 두 회사 모두 아직 회사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한 수준이고요. 본격적으로 돈이 되기 시작하는 건 빨라야 2026년 이후입니다. 즉, 단기적으로 회사의 실적을 확 끌어올릴 만한 차드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5년, 10년을 내다보는 장기 성장 스토리는 분명 매력적입니다. 하지만 그 스토리가 현실이 되기까지는 수많은 변수가 있고 그 과정의 험난함을 너무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토비스의 인적 분할은 각기 다른 특성을 가진 두 사업에 가장 잘 맞는 옷을 입혀주는 최적의 과정입니다. 분할을 통해 카지노 사업은 높은 수익성과 신사업이라는 날개를 달고 안정적인 가치를 증명할 것이고 전장 사업은 확실한 수주 잔고와 세계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폭발적인 성장성을 시장에서 제대로 평가받게 될 겁니다. 지금의 저평가는 분할이라는 이벤트를 통해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이며 여기에 주주 환원 정책까지 더해져 기업 가치는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으로 도약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인적 분할이 제시하는 청사진 분명 매력적입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청사진을 가리는 안개가 아직 완전히 걷히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관세라는 거시경제 변수, 분할 과정 자체에서 오는 불확실성, 그리고 전장 사업이 장기적으로 높은 수익성을 유지할 수 있음을 숫자로 증명해야 하는 과제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잠재력은 분명히 보입니다. 하지만 그 잠재력이 현실이 되기까지의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수많은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하는지 우리는 좀 더 신중하게 지켜봐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토비스의 인적 분할 결정, 명확한 성장 전략에 기반한 자신감의 표현일 수도 혹은 아직 해결되지 않은 리스크를 안고 떠나는 불확실한 항해일 수도 있습니다. 분할 이후 두 개의 새로운 토비스가 시장에서 어떤 평가를 받게 될지 그 결과가 주목됩니다. 최종 판단은 시청자 여러분의 몫으로 남겨두겠습니다. 노다지 썰전